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력을 가장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675원이었고요. 저가는 666원을 터치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갔다. 그 빨간색 불이 들어오니까 기분은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당연하겠지만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위치하고 있어요. 650원 그리고 아직까지 700원을 돌파하지 못했다. 자, 그러한 부분은 리플이 아무리 올라가 봤자 여기뿐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전히 7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리플 분명 이유는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발생될까? 자,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아예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상승 모멘텀은 그대로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상승력을 가져온다 하면 SEC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성 이벤트가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 부분에 7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의 SEC는 정말 큰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근데 SEC 같은 경우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 너희는 증권인데 왜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법정 공방을 3년 내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SEC의 게리 겐슬러가 리플을 압박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왜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리플 코인 끝을 향해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오늘 날짜 바이든과 트럼프가 처음으로 TV 토론에 나왔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여전히 토론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트럼프가 해당되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해당 SEC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라는 녀석들이 코인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코인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SEC 힘이 너무 과도하니까 이 부분을 줄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 공약입니다. 이러한 공약을 펼치고 있는 건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투표를 받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먼저 알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SEC의 힘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리플 코인 그러면 이제 올라갈 부분이 남아 있는데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 자,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리플 코인 도대체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자, 100% 상승력은 이때 나오니까 이때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매수와 매도의 대응 방법에 따라서 투자의 수익관이 틀려지는 거고 비중에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라는 거 이건 당연히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올라가니까 무조건 이때 매수하셔라 이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정적인 비중 관리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을 통해서 우린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안정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 가장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건데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부분은 다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셔도 전혀 문제 없겠죠. 근데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 내용대로 따라하지는 못하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모든 부분 상단 전화번호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상단 전화번호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되고요. 이 모든 부분을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하방 압박을 받는데 대외적인 이벤트가 많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외적인 이벤트, 기준금리가 결정적이겠죠. 자, 오늘 날짜 나왔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전 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 예측치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정상적으로 시장은 완벽하게 전제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알맞게 보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뭡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은 누굽니까? 미국의 연준입니다. 자, 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할까요?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경제 지표를 보고 지금 현재 시장의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 거니까 우리 그 부분에 맞춰서 금리 인하 시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전 대비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척도는 뭡니까? CPI,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미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잡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에 대한 이벤트가 점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왜 못 올라갈까? 주식시장도 왜 못 올라갈까? 마찬가지로 니플 또한 왜 급격한 상승력을 못 보여주는 걸까? 자,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압박감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일까요? 물론 SEC가 가장 큰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미국 해당 리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링하우스는 바이든 게리 겐슬러 때문에 낙선할 것이다. 자, 게리 겐슬러가 누굽니까? SEC 위원장입니다. 자, SEC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했고 리플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코인들을 모두가 다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라. 이렇게 압박하다 보니까 바이든은 당연히 게리 겐슬러를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 때문에 투자 자금을 날린 투자자들한테는 당연히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같이 가져오고 있는 그 부분,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리플 코인에 계속적인 미결제 약정이 유입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하겠지만 고래들의 유입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6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니플의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승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라고 하지만 못 올라가죠. 왜 그럴까? 자, 우리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에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야.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물량은 무조건 털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고래들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미국의 대형은행 JP모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상자산을 디스하던 JP모건은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AP에 참여하면서 대중을 오도하는 위선을 보였다. 이게 지난 1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JP모건이라는 곳은 굉장히 대형 은행입니다. 미국의 가장 첫 번째 은행이고 가장 큰 은행이에요.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비트코인을 디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하니까 AP에 내가 참여할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게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앞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중을 오도하는 위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보시죠. 자, JP모건 지난 6월 15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는 실제보다 2배가 과장됐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박감을 전달했습니다. 어떠한 압박감? 이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 니플 해당되는 JP모건 CEO가 비트코인은 사기니까 통화로서의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80.6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JP모건이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면서도 그들은 물량을 이렇게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니플 또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이 엄청 많죠. 니플의 파트너사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고객사들을 유지하고 있구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노바티, GMT, 로켓풀, 그리고 파울로, SCB, SBI, 자 이러한 SABB까지 대형 은행들, 대형 금융사들이 왜 리플과 파트너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당연히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리플 코인의 긍정적인 시선을 제공하고 있지만 리플이 못 올라간다? 그러면 개인들의 물량은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걸 유도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 코인 물론 정말 힘들죠. 어딥니까?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650원, 700원 사이 여기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한꺼번에 돌파해서 올려버린다? 그러면 개인들 물량이 엄청 달라붙겠죠. 이걸 원치 않는 고래들은 이렇게 시장을 길게 횡보 라인을 끌고 오면서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럼 개인들의 물량은 자동으로 매도가 나올 것이니까 그 매도 물량을 어떻게 다시 났습니까? 다시 자전거를 통해서 재매수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움직임 속에서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고래들의 비중은 점차 늘어난다는 거. 물론 이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집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점 라인에 떨어졌을 때 우리 또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같이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받아보시고 문자대로 대응 못하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같이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